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수강한 산업공학과 16학번 이주훈 학생입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18학번 이성민 학생입니다. 2022년에 서울시에서 새로 시행한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정책은 어린이집 간의 입소 경쟁을 완화시키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아 어린이집은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비록 현재 어린이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평가 제도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행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이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데이터 마이닝 수업에서 최종 프로젝트로 우수조에 뽑히게 되었고, 이 우수조에 뽑히게 되면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하는 영상 공모전에 대한 공지를 보게 되었고, 이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다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는 어린이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평가 인증 지표는 90% 이상의 어린이집이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이후에 아동 학대 등으로 논란이 되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린이집 평가 지표가 운영 관리의 효율성에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교육의 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가 새로 제안하는 평가 지표는 보육 수요자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실효성과 변별력 면에서 기존 평가 지표의 개선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 성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은 시행 목적과 그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인근 어린이집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이에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평가 지표와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링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서 명확한 공동체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그룹핑 기준 하에서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은 기존의 시행 목적인 보육격차 해소와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그런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보육 강화 및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지정 방안 건의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호수의 백조입니다. 저희 조언으로는 이주훈, 정정훈, 오성민이 있으며 저는 발표를 맡은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초록과 목차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부터 관련 연구에 대한 리뷰, 방법론을 활용한 결과 분석,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어린이집은 입소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한 입소 경쟁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반적인 어린이집보다 보육비가 저렴하며 선발고사를 통하여 뽑힌 교사로 더 높은 보육의 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유아스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2.9%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절대적으로 시설의 수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수로 인해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 수는 현재 300일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한국에선 학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반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원화 수가 부족하여 운영이 힘든 보육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서울시에서는 모아 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공유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유 어린이집이란 2019년 서초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보육 유형으로 도보 이용권에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3개에서 5개를 묶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 시범 사업의 성공으로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서 서울시는 올해 2022년부터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공유 어린이집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에는 40개의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이번 대통령 당선인도 보육공약 채택으로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는 공유 어린이집을 통해 인근 어린이집 간 공간, 교구, 프로그램의 공유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간의 보육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어린이집 간 협력과 상생의 지향을 통해 현재 한국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 어린이집 공동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동체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의적으로 그룹을 구성해서 자축의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해당 공동체에 대한 심의 후 공동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해당 고려사항들은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는 평가 기준도 아닐 뿐더러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고려사항만으로는 심의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도 어렵고 심의 결과의 적절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국적 확대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저희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유 어린이집 선정 방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현재 어린이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라는 것이 이미 존재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ABCD 4가지 등급으로 부여됩니다. 해당 평가 인증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점수에 따라 교재 교구비와 환경지원금 등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평가 인증 결과를 토대로 모아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평가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아동 학대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최하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중 41.2%가 기존 평가는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비리 어린이집들의 평균 점수도 90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점검이 아닌 불시 점검을 받았을 때 인증 등급이 대거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현행 평가 인증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 재정 집행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시설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주로 탈맥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282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제대로 된 평가 지표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보육시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항목에 76%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기존의 인증제도는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 선정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 둘째, 정량적 평가로 일반화 가능한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구성 방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셋째, 도출한 선정 방식을 통해 새로운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까로 총 3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보육 격차와 교사 처우 격차로 인한 보육 교직원의 어려움, 지역 사회 협조 체계 부족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 서비스 질의 저하 등 기존 체제 하에서 기존 어린이집이 겪은 어려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다른 어린이집과 활발한 지식, 정보 공유를 원하고 있다는 논문을 통해 어린이집 상호작용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의무평가제의 현재 문제점에 관한 내용과 각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시설의 군집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업무 과중, 교육자료 부족, 활발한 정보 공유 및 커뮤니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모아 어린이집을 제시하였으나 공동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 확대를 앞둔 모아 어린이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선행 연구가 없던 모아 공동체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적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서울 어린이집을 분석하였고 리뷰 데이터 및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새로운 평가 속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출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 깃발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어린이집의 리뷰를 분석하여 현재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리뷰 데이터는 전국 어린이집 리뷰 데이터가 담긴 스터디 홀릭에서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3,000여 개의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하였고 별점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 리뷰를 나누어 텍스트 전처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긍정이든 부정 리뷰든 공통적인 단어가 눈에 띈다는 것인데요. 즉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어린이집 평가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뜻인데 보육교사, 특별활동, 영유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기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보면 기관 운영, 실내 공간, 공간 위생 등 교육의 실천보다는 기관 관리 위주, 즉
공급자 증집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요자들의 평가 요소와 부합하도록 보육거사, 특별활동, 시설 안전 등 보육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측면이 강조된 새로운 평가 속성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도출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속성은 선행 연구 및 법적 근거를 통해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의 행동과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영아의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유아수라는 평가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특성을 QFD를 통해 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평균 보육교사의 급수와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를 또 다른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높아질수록 폐쇄 위험률이 낮아지고 보육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충족률을 높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그리고 교사 평균 근속 연수와 장기 근속 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장기 근속 비율에서 장기의 기준을 어린이집 원장의 기준이 되는 3년 이상과 동일하게 삼았습니다. 또한 안전지수라는 변수를 도입하였는데 영유아 보존법에 의하면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보육실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 CCTV 수를 변수로 삼을 수는 없었고 면적당 CCTV 설치 수라는 변수를 통해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변수들을 생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기본 정보 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근속 연수, 보육교사 급수 등은 서울시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서 얻어왔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고 각 변수들에 따라 나오는 수치의 범위가 달랐기 때문에 모든 수치를 1과 0 사이의 값으로 조정해주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변수 간의 단위 차이에 의한 해석의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진행한 서울시의 특별행정구를 선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사용했습니다.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보육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경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이 심한 행정구에 우선적으로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각 행정구별 국공립 어린이집 총 정원수를 각 행정구별 어린이집 이용 가능 영유아 수로 나누어 수용률을 계산하였습니다. 수용률이 낮다면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산한 결과 수용률이 제일 낮게 나온 송파구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파구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앞서 저희가 새로 선정한 변수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기존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어린이집을 새로 선정한 7가지 변수별로 각각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각 변수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개선 필요, 보통, 우수 총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변수별로 평가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어린이집의 총 점수를 구했습니다. 변수의 등급이 우수일 경우 1점, 보통일 경우 0점, 개선 필요일 경우 마이너스 1점을 부여하고 모든 변수의 점수를 합했습니다. 해당 점수를 토대로 각 변수 개별 항목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눈 것처럼 전체 어린이집을 A, B, C, D의 4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등급 분포에서는 A등급이 97.5%로 사실상 모든 어린이집이 A등급으로 나타나서 각 어린이집 간의 비교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등급을 부여한 결과 기존의 동떨어진 맥락이 아닌 실제 보육 상황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각 등급별로 적절히 분포되었고 무엇보다 어린이집 간의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 지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범주의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평가 변수들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K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엘보 포인트, 신뢰 스코어, 칼린스키 하라바츠 스코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클러스터의 수를 6개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칼린스키 하라바츠 스코어를 확인했을 때 꽤 의미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6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새로운 평가 속성도 등급으로 지정하고 클러스터링도 따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등급은 각 평가 변수가 새롭게 지정되었지만 단순 합으로 계산되었기에 어느 변수가 점수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즉 같은 B등급의 어린이집이라도 둘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을 활용한다면 각 6개의 클러스터별로 평가 변수별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변수별 특징을 반영할 수 있기에 해당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경도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는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끼리 자율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인근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간의 거리를 고려하면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인
위도 경도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클러스터 내에서 센트로이드에 근접할수록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으로 판단하였고 동일 클러스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끼리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K민지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미경도 기반 클러스터를 통해 다음 지도와 같이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평가 속성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두 방식의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속성으로 구분된 클러스터들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에는 각 클러스터별 평가 속성의 평균값들입니다. 특징적인 클러스터를 살펴보자면 인트로에서 언급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충족률이 높고 특정 기준을 부합하는 보육교사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평균 보육급수가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발령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클러스터 3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은 아니겠지만 국공립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클러스터 5와 클러스터 6에서는 각각 민간 어린이집의 특성과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클러스터별로 특징이 다른 만큼 장단점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저희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룹핑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급수는 높지만 근속 연수가 낮은 클러스터 3과 근속 연수는 높지만 보육교사 급수는 낮은 클러스터 6을 한 공동체로 묶고 서로가 상호 보완해주는 효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각 클러스터별 특징을 고려한 그룹핑을 통해 공동체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 경도 클러스터링과 종합하여 최종적인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형성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상호 보완되며 현재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완화되고 공공보육은 강화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간의 보육 격차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송파구에 존재하던 기존의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재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세 공동체 모두 기존 평가 등급이 우수, A인 어린이집들로 묶였었지만 보육 수요자의 관점으로 재평가한 결과 실제로는 다양한 등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평가 인증 제도가 각 어린이집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동체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원장들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공동체이기에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 보완적인 특징 없이 거리 기반으로만 묶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 분석을 통해 저희는 각 공동체의 평균적인 보육의 질이 좋아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공유 및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모아 어린이집 선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를 제시했습니다. 위 경도 클러스터링으로 송파구를 8개의 구역으로 구분했는데 해당 표는 각 구역별로 하나씩 공동체를 지정해둔 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 경도 클러스터링과 평가 속성 클러스터링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고 가정,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도록 지정하여 기존의 공여 어린이집 선정위원회 기준과도 어느 정도 결이 같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예시에서만 봐도 기존 평가 등급만 봤을 때는 각 어린이집 간의 차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평가 등급을 살펴봤을 때는 더 다양한 등급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저희는 현행 평가 인증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가 등급을 통해 더 균형 잡힌 공동체 그룹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왜 굳이 B, C, D 등급에 등급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도 같은 공동체로 묶냐는 의문이 드실 법도 합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 A 등급을 받은 우수한 어린이집들끼리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는 보육격차 해소라는 모아 어린이집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발 어린이집 클러스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도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에 집중했고 다양한 평가 등급을 섞어줌으로써 각 어린이집 간의 보육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공동체의 평균적인 교육의 질의 향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한 공동체만 평균 등급이 높을 경우 해당 그룹에 또 지원이 몰리게 되는 기존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균형 잡힌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각 공동체 간 큰 보육격차가 없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8개의 구역에서 각각 한 공동체만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중 한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평가 속성 클러스터별 특징을 고려하여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정하였고 평균 등급과 기대 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체끼리 평균적으로 높은 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 격차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채롭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현행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를 보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선하였고 이에 기반한 클러스터링을 통하여 기존에는 없던 모아 어린이집의 공동체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 및 한계점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공급자 중심에서 보육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교육의 실천보단 공급자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존의 평가 인증 제도를 실제 보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보육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제도에 따르면 90% 이상이 우수 등급을 받고 있었고 부적절한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들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었다는 점에 따라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재평가하고 어린이집 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보다 변별력 있는 평가 등급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새로운 평가 지표, 어린이집의 유형, 클러스터링 기법을 종합한 새로운 모아 어린이집 공동체 지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호했던 기존의 심사가 아닌 명확한 기준으로 새로운 공동체 선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아 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해당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의 입소 경쟁을 완화하고 공공의 가치 증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서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간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입소 경쟁이 완화되고 균등한 형태의 공동체를 제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보다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계 및 개선점입니다. 첫째로 현행 어린이집 평가 인증 자체의 문제로 인해 기존의 평가 등급을 종속 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비지도 학습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긍정 리뷰의 비율을 만족도로 간주하여 종속 변수로 활용하거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평가 등급을 통해 지도학습 기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개선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각 어린이집별 평가 등급을 계산할 때 변수의 단순 합으로 산출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부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컨조인트 아날리시스를 이용하여 각 변수별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고 이를 통해 가중합을 통한 평가 등급을 산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평가 등급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클러스터링 기법의 한계입니다. 앞서 위 경도 클러스터링을 통해 나누어진 클러스터 내에서만 공동체를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각 클러스터에 경계에 인접한 어린이집 간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선 각 어린이집까지의 이동 거리의 평균을 최소화할 수 있는 P-미디언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공동체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클러스터별 해석을 할 때 평가 속성의 단순 평균만을 통하여 클러스터 해석을 진행하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별 변수의 표준 편차 또한 고려하여 개별 클러스터의 평가 속성이 정말 특징적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과 앞서 언급한 데이터들의 구체적인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